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개막하였습니다. 우리네 직장 생활도 시즌을 달리다 보면은 올스타전도 하고 포스트 시즌도 치르고 시즌을 마무리하는 우승팀도 가리는 짜릿한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계속고일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주주총회가 열리고 한 해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는 4월입니다. 연초에 예측 가능하지 않았던 1년의 일정이 이 시점에서는 구체화됐을 거라 생각됩니다. 계획한 모든 업무가 올 한 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네요. 팀 내에 승진자가 있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SI에서는 이미 급이 이제 결정된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느끼지 못했던 사소한 반가움이 있네요. 5회 백로그 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선문입니다. 주제는 제가 사용하고 있거나 도입 검토 중인 백엔드 테크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총 175분이 설명에 응해 주셨습니다. 설문 기간은 3월 한 달간이었고요. 결과는 제가 설문 항목을 5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스프링 부트가 압도적입니다. 네, 거의 80%에 가까운. 나머지에 이제 넥스트 14, 뭐 파이썬, 노드 계열 8%, 이 정도로 되는데 거의 뭐 8대2 수준으로 거의 대부분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넥스트 14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여기 살짝 보이죠? 프린터와 리액트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선문은 지금 내일, 지금 녹화한 시점이 이제 3월 30일이라서 내일 오픈할 예정이고요. 제가 설문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설문 항목에 코틀린이랑 스프링 조합을 조금 누락됐던 게 약간 아쉬웠습니다. 자, 이번 달에는 제가 이제 프론트와 리액트, 그 다음에 스프링에 집중을 했고요. 스프링에 이제 뭐 웹플럭스, 그 다음에 클라우드, 다방면에 대해서 이제 스프링의 이제 기초 부분은 완전히 이제 저 나름대로 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웹플럭스랑 클라우드도 계속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선 프론트와 리액트에 대해서 이번 달에 제가 투입된 회사에 얀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얀에 대해서 얀을 썼을 때 뭐 회사에 대해서 이제 보안 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에러가 좀 났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에러 조치법에 대해서도 블로그를 좀 만들었었고 제가 이번에 넥스트.js 14하고 리액트 쿼리에 대한 퀵스타트 영상 2개를 만들었었죠. 이렇게 만들면서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넥스트 14를 지금 현재 당장에 도입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미팅하고 아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넥스트 14를 도입하려는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들어봤어요. 제가 이제 질문을 해가지고 들어보니까 이게 코딩할 때랑, 그러니까 로컬에서 개발할 때랑 프로덕션으로 이제 배포를 디플로이를 했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네요. 좀 깨진다고 하더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넥스트 14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버전업이 조금 마이너라도 버전업이 좀 있어야 프로덕션에서 활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워낙 넥스트 14에서 많은 부분들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프링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쪽에 보면은 이제 제가 회사에서 웹플럭스를 소스를 만지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웹플럭스 소스를 조금 제가 리피토링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을 조금 해봤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웹플럭스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져보니까 웹플럭스가 뭐가 좋은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대용량 환경에서 넘블로킹으로 해야 될 만큼 대규모 사이트가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내 웹플럭스는 조금 코드상으로도 여기 제가 적어놓긴 했지만 웹플럭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모노 뭐 이런 것들을 쓰는데 그런 오브젝트들이 도메인과 상관없는 오브젝트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니까 일단 코드 읽기도 조금 짜증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드를 통해서 비즈니스 파악도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또 DB 쿼리로만 다 비즈니스 로직에 다 담아버리면 또 그 부분도 또 문제가 있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애플리케이션 전반적으로 잘 레이어에 의해서 잘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 코딩하는 사람의
숙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속도도 그다지 빠르다지 예. 제가 경험한 케이스에서만 그렇다는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뭐 빠르겠죠. 네, 빠르니까 웹플러스 쓰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웹플러스에 대한 이제 기술적 이해도가 좀 많이 떨어져서인지 좀 이해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웹플러스에 대한 블로그 에러 처리에 대한 영상도 블로그도 좀 올려봤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쪽으로 조금씩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이제 스프링만으로 좀 구성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서버가 뭐 그다지 24코어짜리인데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이렇게 한번 테스트해서 구현할 수 있을 정도의 조그만 서버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스프링 클라우드만으로 이렇게 구성하려고 좀 생각 중에 있고요.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SSL을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제 소스를 이제 리팩토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마이크로 서비스로 만들 것인가 이런 주제들을 위주로 제가 스프링 이번 달에 영상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구현 패턴 이런 것도 이제 블로그로 제가 올려놨는데 이거는 제가 더보기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프링 클라우드의 시작으로 일단 컨피그 서버 세팅에 대한 영상을 올렸고요. 이번 달에 4월 달에는 컨피그 서버를 했으니까 유레카랑 게이트웨이 나올 차례죠. 네, 여러분들 클라우드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음 영상이 뭐가 될지 예상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후의 백로그에서 미는 주제 못다한 이야기, 백로그의 목적이 못다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죠. 회사 들어가서 이제 그 온보딩 교육을 받았는데 그 강사님 중 한 분이 비폭력 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3월 달에 또 책을 하나 읽은 게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제가 이제 팀장이 됐다 보니까 팀원들을 어떻게 이제 개발을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경영진도 그렇고 이제 애자일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애자일의 고전,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책을 좀 읽어봤고, 이 두 가지를 모두 이제 겪다 보니까 뭔가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비폭력 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폭력 대화가 뭐냐? 비폭력 대화는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도 상관없습니다. 비폭력 대화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제목이 좀 세죠. 센데 이거 내용을 잠깐 이제 들춰보면은 요 MVC가 비폭력 대화의 약자입니다. 여기 비폭력 대화에서 얘기하는 모델의 4가지 요소가 있는데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대화를 우리가 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는 이제 듣는 거에 대해서는 좀 내용이 없는데, 듣는 거 그 얘기는 좀 따로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비폭력 대화를 상대방하고 일단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대로 여기 이게 중요하죠. 그대로.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상대방의 질문, 의도를 관찰을 해야 내가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관찰. 그 다음에 느낌. 상대방의 이제 우리가 메일로 이렇게 글로만 쓰면 그 상대방의 느낌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답변했을 때 나의 느낌을 전달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글로 통하지 않는다면 얼굴을 맞대고 회의를 한다던가 대화를 한다던가 이제 그런 느낌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욕구. 이 욕구는 이제 내가 답변하는 입장에서 혹은 내가 질문하는 입장에서 내 느낌을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욕구가 이게 뭐 안 좋은 단어로도 사용이 될 수 있지만은 좋은 의미의 욕구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뭔가 요청하는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려, 부탁. 그냥 내 욕구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펼쳐내는 게 아니라 나의 매너를 굉장히 잘 지키면서 상대방한테 부탁하는 형태로 내 욕구를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이 욕구와 부탁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관찰과 그 느낌을 느끼는
제대로 느낀, 구체적으로 느낀 상태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개인평이라고 적어놨는데 제 이제 요거하고 그다음에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그 책을 동시에 이제 겪다 보니까 느낀 부분이 그 XP에서의 얘기하는 그 가치, 요 가치를 실천하는 모델이 이 비폭력 대화라는 모델을 적용을 하면 훨씬 더 우리가 애자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쉽게 정확하게 소통을 해가면서 우리가 애자일을 실천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관찰 부분 있잖아요. 이 관찰을 딱 봤을 때 저는 나름대로 관찰을 잘 해왔다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이 필요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익스트림 프로그램이 완전 이거 XP의 고전이죠. 켄트백 익스트림 프로그램이 이게 보시면은 이제 가치 원칙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이 실천 방법까지 이 책만 읽었을 때는 좀 감흥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XP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의사소통이죠. 그 의사소통의 답을 저는 비폭력 대화라는 그 네 가지 모델 거기서 좀 찾은 것 같아요. 우연히 타이밍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블로그도 이제 끌림에 대해서 적당히 어떻게 적당히 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적당히 일하기. 자, 회사 사용화를 하다 보면은 일이 뭐 엄청나게 쌓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 언제 다 끝내? 뭐 이렇게 고민도 되고 결국에는 이제 퇴사도 생각을 하고 연봉이 더 높은 것은 없을까? 이직도 생각하고 뭐 그런데 저도 SI를 하면서 뭐 1년에 한두 개 이상의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봤지만 그런 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좀 세게 얘기하지만 일을 하지 마라. 잘리거나 퇴사하거나 욕먹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을 일을 쉬으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일을 하지 마라 라는 말은 일의 가짓수를 조금씩 줄여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이 막 여기저기서 막 들어와요. 막 들어오면은 뭐 대부분의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뭐 일하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철학은 뭐냐면은 쉬운 일부터 시작해라. 바로 끝날 수 있는 부터 시작해라. 그러니까 일의 가짓수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줄이다 보면은 어렵고 힘들고 그 다음에 내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일들만 낳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주위에 SI는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주위에 이제 선임자라든지 시니어 개발자라든지 이런 혹은 이제 자기가 주니어였을 때 주니어더라도 어떨 때는 신입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해 나가면 훨씬 더 좀 수월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을 이제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반복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루틴화 하세요.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반복적인 업무는 그냥 내 몸이 가는 대로, 내 손이 가는 대로, 내 머리가 가는 대로 그냥 수행할 수 있게 루틴화 하는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제가 지금 한 1년 6개월 이상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뭘 해야 될지 루틴화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와서 딱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쫙 해버려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1시간 걸렸다가 그 다음에 30분 걸렸다가 그 다음에 10분, 15분 만에 끝나고 뭐 이렇게 루틴화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주변 개발자나 팀이나 뭐 이렇게 넘기는 그 쓰레기 업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세하게 따져보면은 지들이 하기 싫어서 예, 그렇죠. 예. 물론 뭐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요. 진짜 바빠가지고 우리 쪽에 좀 넘기는 일도 있고 그렇죠. 자, 그거를 그냥 쓰레기라고 할게요. 쓰레기가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도 있으니까 그 쓰레기를 받았으면 그냥 받으세요. 받고 일을 하는지 마는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일을 할지 말지를. 아까 전에도 비폭력 대화 말씀하셨죠. 그쪽에서도 이제 상대방이 그쪽은 폭력적으로 대화를 해서 우리 쪽에 넘겼을 수 있지만 나는 비폭력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받으세요. 받고 아 이거 내가 하기 힘든데? 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조용히 쌓아두세요. 쌓아두다가 묵히다가 서서히 사라지는 경우가 제 경험상으로는 한 절반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제 했는데 제가 처리하기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넘김 쪽에 계속 대화를 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면 됩니다. 받은 쓰레기를 주위 사람들하고 대화하지 마세요. 우리 같은 팀하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저쪽 던진 쪽이랑 얘기하세요. 그럼 저쪽이 또 귀찮겠죠. 그러면 서로 공부하는 내가 이 쓰레기를 던지지 않았어도 될만 했는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던진 쓰레기가 재활용이 가능한 거였어.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괜히 던졌나 보다. 이런 느낌을 받게끔 여러분들이 그냥 받은 쓰레기를 확실하게 처리를 하면 오히려 기분 좋게 일이 끝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끌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끌림. 제가 3월달에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했네요. 우리가 이제 일의 집합을 벗어난다는 것은 뭐 집단의 이동에서 자신의 움직임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게 뭐냐면은 이직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그 다음에 부서를 옮기시려고 생각 중인 분들이 이제 제 주변에도 이제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내가 어떤 식으로 좀 얘기를 해줘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적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팀에 속해 있어요. 이렇게 팀에 속해 있고, 이 팀에서 이제 팀이 가는 이제 이렇게 관성이 있죠. 이 관성이 있을 때 저는 이제 너무 힘들어. 이 관성을 버티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이탈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때는 이 팀의 관성에서 나만의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만의 움직임으로 변화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저는 이직, 퇴사,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관성을 벗어났을 때, 그렇게 톡 튀어나왔을 때 내가 가는 방향에 이렇게 같이 갈 것이, 가는 방향에 역으로 갈 건지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직이나 퇴직을 생각을 하셨을 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확실하게 정해놓지 않았을 때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적어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못다한 이야기, 비폭력 대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완독하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끌림에 대해서, 적당히 일하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링크들은 제가 설명란에, 더보기란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의 백로그 4회 마무리하겠습니다.